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걷기 운동이 건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정도로 요즘 걷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과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리고 붓는 등의 다양한 증상과 통증을 방치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다가 이 다리를 펴는데 이거 마비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밤에 자면 이제 손발이 저리고 벽에 요 다리를 안 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발도 많이 부었었고 아침에 입었던 바지를 저녁에 퇴근할 때는 못 입을 정도로 많이 부었었어요. 디스크 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다리에 도드라진 핏줄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런 증상이 없으면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치료법의 모든 것을 전진원, 장질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있으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부터 팔다리 쪽으로 이제 나가는 혈관이고, 정맥은 그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하지정맥류라는 말은 이제 다리 쪽에 또 정맥이니까 들어오는 혈관에 이제 변화가 생겨서 이제 심장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역류를 해서 주로 이제 종아리나 위쪽의 허벅지까지 좀 불편하고 붓고 피곤하고 지도 나고 또 혈관도 튀어나오고, 이제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너무 불편해서 이제 병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또 환경적인, 또 직업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어서 병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 몸에 변화가 오니까 또 탄력 떨어지고 해서 정맥이 이제 변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제 여자분들이 좀 더 유전도 잘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임신하고 몸 붓고 다리 붓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정맥류 진단도 다른 진단하고 똑같이 환자들을 일단 보고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먼저 살펴보죠. 외관으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만져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혈관 자체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탄력이 잃고 늘어나기 마련인데, 탄력을 많이 잃고 늘어나서 이제는 안에 내부에 있는 판막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우리가 피가 역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칼라 도플러 초음파라고 해서 혈관 초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직접 흐름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새어 내려오는지, 또 새어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길게 되는지 직접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가 제일 좋은 하지정맥류 진단이라고 보면 되고, 초음파로 미처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CT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기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과적 치료, 그러니까 피부 절개와 절제를 통해서 직접 이 혈관을, 방해되는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혈관 내로 레이저를 넣거나 다른 약물을 넣거나 해서 하는 비수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외과적 수술인 치료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혈관, 근육, 인대, 머리카락 이런 것들 자체가 원래 좀 더 여자분들보다 타고나게 좀 강하게 타고난 면도 있죠. 임신, 출산과 같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복압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놓을 때 하반신으로 압을 많이 보냈을 때 또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고, 호르몬 자체 변화로도 이 혈관 탄력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서 좀 더 생긴다라고 돼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여자분들도 갱년기 이후에 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죠. 출근 차량으로 가득한 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만 황도성 씨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오늘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이 주는 두려움은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 잠 못 이루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후회스럽진 않습니다. 자다가 이 다리를 폈는데 이거 마비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원래 그 허리 협착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뭐 시술도 많이 받고 저 수술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주위에 사람들 보면은 집 사람 하는 말이 좀 의정하다 할까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 먹어봐야 뭐 그거 걸고 있긴 해. 이 약 하는 거 뭐 수술 가는 게 안 낫겠나. 문제가 된 혈관을 살펴보고 오늘 수술할 부위를 표시하기 위해 도성 씨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뭐 열나고 한개 들고 이런 건 없으세요? 예. 여기 보시면요, 초음파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거 나오죠? 예. 저게 이제 고장난 혈관이에요. 저것 때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가 이제 진하고 무겁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수술하고 나면 저를 빨갛게 나오는 고장난 혈관들이 싹 사라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요 티 나오는 거 하고 다리 묵직한 거 하고 없어질 겁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 전 혈관 경로를 표시하고 수술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에 있는 혈관은 조금 크죠. 근데 왼쪽은 작잖아요. 그만큼 오른쪽 다리에 있는 혈관이 약해지고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내려오다 보면 꼬불꼬불한 것도 막 보이죠. 왼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맥류고, 오른쪽 다리에 보면 요 꼬불꼬불한 거 보이죠. 이런 것도 보이고, 이쪽에 보면 전맥류 요렇게 형성돼 있죠. 그다음에 뿌리는 요 위에서부터 요렇게. 그래서 오늘 수술만 잘 받으시면 다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전면류가 속에 숨어 있어도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겉으로 표가 날 정도로 많이 혈관이 돌출되어 있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 사타구니에 있거든요. 사타구니에서부터 전맥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뒤쪽을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오금 쪽에 있고 밑에 좀 돌출돼서 튀어나오고, 즉 아래쪽에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근본 치료, 뿌리부터 가지까지 철저하게 고장난 혈관을 몸에서 사라지게 해줘야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황도성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동맥경화증도 좀 걱정되시고, 또 이제 전면류도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혈관뿐만 아니고 다른 뭐 관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맥경화증 이것도 얼마나 심한지, 또 배 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에 또 이런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도성 씨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진원 원장과 만난 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예, 이분은 오른쪽 다리에 하지 전면류가 있어서 오늘 레이저 소작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시간은 뭐 한 30분에서 길어도 뭐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수면 마취하고 지금 누워 계신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로 절개하고 제거하고 하는 발거술이 좀 위주를 했다면, 요즘은 가능한 한 이제 절개보다는 혈관 내로 시술을 해서 뭐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화제 같은 거 이용한 혈관 내 경화요법이라든지, 요즘 혈관 내 본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폐쇄를 시키는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능한 한 통증도 덜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면 마취 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은 레이저로 진행되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등 열치료법이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줄어든 것은 물론 무절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증도 적고 전체적인 회복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큰 무리 없이 시술 잘 됐고요. 수술 후에는 특별히 뭐 큰 주의사항은 없지만 일단 꾸준히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좀 처방하거든요.
그거 이제 낮 동안 잘 신어주시고 그 정도만 관리하셔도 되고, 특히나 뭐 남자분들 혹시 뭐 술, 담배 같은 거 하시면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정세가 나뿐만 아니고 여러 명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수술이 잘 되고 결과가 좋으면 나는 홍보를 해야지. 참지 마라. 수술 후 첫 진료를 하게 된 도성 씨가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통증으로 힘들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내딛는 걸음마다 힘이 느껴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수술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초음파상으로 보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역류가 있는 고장난 혈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로서 없애준 겁니다. 예. 술 전에 여기에 빨갛게 나오는 고장난 혈관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제가 다리를 자극해도 빨갛게 나오는 게 없죠. 예. 예, 시술이 잘 됐습니다. 아, 예. 여기 좀 땡기거나 아프거나 좀 움직일 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지. 네, 약간 부자연스러운 건 있는데 예. 대부분은 다 한 달 내로 다 사라집니다. 아, 예. 잘 됐네요. 예. 예, 다행입니다. 이 전면류라는 병은요,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전면류라는 병 자체가 우리 몸이, 즉 혈관이 기계적으로 변화가 와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즉 수명이 다 돼버린 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나 시술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보통 한 6개월까지 저희들 경과를 보는데요. 그때까지 깨끗하고 잘 돼 있으면 그 뒤로는 재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층 편해진 얼굴로 병원을 찾은 이순금 씨는 수술 후 첫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 통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밤에 자면 이제 손발이 저리고 벽에 요 다리를 안 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작년 추석에 한번 확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조금 높은 이렇게 언덕에. 그때부터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냈었죠? 예, 많이 안 불편했습니까? 예. 아이고, 다행이네. 잘 걸어 다니고 좀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일주일 만에 경과 보러 오셨는데 예. 여기 잘 됐는가 한번 봐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 수술한 사진 먼저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다글다글 튀어나오고, 오른쪽 뒤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뿌리는 여기 오금 쪽에 있고, 예. 예, 소복제 정맥, 정맥류가 있어서 치료를 했다, 그죠? 예.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난 혈관인데 다 사라졌는지 초음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빨갛게 나오던 이제 고장난 혈관이 있었는데 예. 깨끗하게 다 없어졌고, 네. 지금 볼록한 거는 여기 혈관이 없어지면서 예. 약간 그 혈전이 조금 고여 있는데요. 예. 물론 놔둬도 몸에서 흡수되고 없어지겠지만 예. 그래도 좀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서 밖으로 좀 제거하면 더 빨리 없어지니까, 요거는 우리 그때 수술할 때 레이저가 안 들어가던 부분이라서 예. 오늘 따로 약 넣어서 한 번 더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제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복제 정맥의 정맥류로 오셨는데 평소에는 그냥 묵직하고 피곤해서 지냈었는데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혈관이 더 약해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증상도 심해지고 표도 나고 보기도 싫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소복제 정맥 같은 경우에는 대복제 정맥과 달리 뒤쪽 오금 쪽에는 이제 신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복제보다는 소복제 정맥의 수술을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뭐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제 레이저나 약물, 베나시 같은 본드 치료를 해서 혈관 내로 이렇게 고장난 혈관을 막아주거나 소작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실로 이동한 순금 씨는 오늘 혈관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정맥에 직접 경화제를 주사하는 시술인데요.
고여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네요. 작은 가지들 없어지게 약물 경화요법도 한 번 더 해놨고요. 이제 한 보름이나 3주 있다가 이제 한 번 더 경과 보러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니고 지금 1시간씩, 2시간씩 운동을 해도 약간은 땡기는데 오른쪽은 아니 이제 전혀 저기는 없고 앞으로 치료 잘 받고 예, 건강해가지고 잘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잦은 경련과 저림, 부종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김은주 씨는 작년에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했던 다리는 이제 아무런 통증도 없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일단은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발도 많이 부었었고 아침에 입었던 바지를 저녁에 퇴근할 때는 못 입을 정도로 많이 부었었어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다리가 덜 부어서 다리가 가벼워졌고 그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일상에서 조금 더 활동적이게 활동할 수 있고 부었을 때 열감? 그런 게 너무 심해서 항상 샤워를 하고도 찬물로 이렇게 다리를 헹궈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편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 수술하신 지가 조금 되셨다, 그죠? 네. 2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는 좀 어떠세요? 요즘은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덜 피곤하고. 네. 그래도 환자분이 증상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속에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초음파 한번 보실게요. 네. 다리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가늘어지신 편이다, 그죠? 네. 붓기가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그죠?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혈관 자리에 그 치료로 인한 흔적 외에는 다른 뭐 역류라든지 병적인 혈관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이제 피를 이렇게 짜서 올려도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역류되는 혈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혈관이 잘 대신해서 일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갖고 계시던 혈관 자체가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적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적인 혈관들은 제거를 해드렸는데 남아있는 혈관들이 기능이 또 되게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를 했을 때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 사진보다는 훨씬 많이 붓기가 깔아앉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피부 트러블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순환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면역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우리가 회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몸이 순환적으로 안 좋을 때는 먼저 이렇게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피부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지금처럼 또 불편하시면 오시고 나는 언제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좀 여름 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힘든 부분들을 미리 조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원 당시에는 그 다리에 부종이 심해서 왔고요. 부종뿐만 아니라 이제 통증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무거운 느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동반돼서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피로해지죠, 다리 쪽이. 그래서 유독 다리가 많이 피로해서 오래 서서 일하고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일하다 보면 저녁쯤 되면 너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왔고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근본 수술이라고 하는 외과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피부 절개가 여기가 사타구니라고 하면 위쪽에도 절개가 있고 중간 아래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접근하는 시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해되는 혈관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전히 초음파로 왔을 때는 다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역류되는 방해 혈관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역류를 하고 있고 다른 혈관에 방해를 주고 있는 상태. 지금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증상이 다시 원위치로 되니까 아 재발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셨거든요. 처음 받은 수술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렵고 세 번째가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결과도 역시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클라리베인이라는 치료를 했었죠. 작은 혈관에 대해서 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을 이렇게 손상을 입혀서 없애는 그런 치료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혈관과 비정상혈관이 있다 하면 비정상혈관이 역류가 되었을 때 잘 올라가는 다른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차단하고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차단하고 제거를 하는 방법이 이걸 없애는 방법인데 없애기 위해서는 직접 말 그대로 발것을 뽑아내기도 하지만은 레이저로 또 태워서 화상을 입혀서 더 이상 이제 생조직이 아닌 죽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가서 내 몸에서 흡수되어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거든요. 레이저는 좀 물리적인 방법, 열을 가해서 태우는 방법이라고 보면 그 클라리베인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방법. 그래서 이게 혈관 벽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화학 약물이 들어가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김은주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좀 좋다고 판단된 게 주사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본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장가지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약이 퍼지기 때문에 그 장가지까지 한 번에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렇게 해결을 했죠. 네.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원장님을 뵈러 진료를 보러 오는데 이제 그때마다 원장님이 약물 치료도 해주시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약 처방도 해주시니까 다리가 불편한 것도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진료를 보면서 다리 관리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정맥류는 이제 혈관이 사실은 우리가 순환이 잘 되려면 어떤 혈관이든지 사이즈가 일단 충분히 완충해낼 수 있는 이 혈액을 받아줄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탄력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타고난 탄력이 물론 저하된 환자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혈액이 많이 정체가 되면 압이 가고 압이 가면 탄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오래 앉아있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면 좀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 종아리 근육이 피를 짜서 충분히 심장 쪽을 좀 올려주는 도움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라는 것 하나 하고 혈관에 부담이 많이 주는 행위들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몸이 다릅니다. 근데 이 정맥류라는 병이 꽤 많은 병이에요. 적어도 10명 중에 2~3명 이상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인 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다리가 새카매진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종아리 경련도 이렇게 생겨서 발가락이 막 꼬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와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정맥류를 계속 방치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계속 발생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합병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삶의 질 또한 낮아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